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정말 금요일 같은 느낌 많이 들더군요. 저는 사실 오늘 첫날인 줄 알았어요. 알람이 울리길래 왜 알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지? 이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수요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어제 포도주를 약 한 반 병 정도 먹고 잤더니 생각보다 몸이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었었나 봐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네, 다리 근육 빠지니까 다 속수무책이야. 여러분들 건강에 지내시려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이 든든해지면 모든 게 다 좋아져. 감기도 금방 낫고 뭐 술도 세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져. 네, 다른 것도 또 좋아지는데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뭐 다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날 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지만 허벅지 근육도 한번 단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날 잡아서 남산과 북악산 정도를 한번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속을 달래기 보자 삼초 육수 순간을 그냥 전기 주전자에 끓여서 먹었는데 좋았어. 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오늘 방송 못했을지도 몰라요. 속이 막 이렇게 몸이 약해졌다니까. 다 필요 없고 여러분 허벅지입니다. 이번에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많이 못 모여서 또 그것도 좀 아쉬운데 그렇더라도 더 서로 끈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끈끈하게 지내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더 깊이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쪽에 맨살이 보여가지고 머리카락이 아닌 맨살이 보여서 이게 조금 실례가 되어서 인사를 살짝 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딴소리가 많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얘기할 게 없어. 미국 시장 너무 뻔하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죠 뭐. 그러니까 좀 무난한 상황이고 부양책도 이제 나중에 통과되긴 통과될 것 같은데 뭐 그렇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톤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별일 없다는 거야. 별일 없어, 나는 별일 없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뭐 별일 없이 잘 산다,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별일 없이 잘 산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코멘트 해드릴 것도 없는 뭐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편안하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리스크가 커진다, 위험이 커진다고 했을 때는 이거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갖고 있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달러죠. 근데 위험하지 않으니까 달러를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달러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 대비는 0.6%가 넘게, 그리고 유로화 대비로도 0.5%의 달러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달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오늘 그럼 환부터 먼저 보죠. 달러 위안은 어떻게 됐냐? 6.44였어요. 6.419입니다. 원은 뭐 그렇게 뭐 강세 1111원이니까 강세인데 과거 때보다는 좀 다르죠. 달러 지수가 90.43까지 떨어진 걸 감안해 보면 말이죠. 유로 달러는 1.211, 달러에는 104.58로 어쨌든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91에서부터 90.43으로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원자재 가격들은 대체적으로 강세인 거예요. 금 가격 0.23% 올라오면서 1838. 금 가격이 참 못 올라. 이 상황들을 보면 금 가격이 지금 1900달러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디로 튀었을까요? 네, 비트로 튀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불을 끼얹은 게 아니고 불을 어떻게 끼얹니? 너는 기름을 끼얹었는데 기름을 끼얹으니까 뭐가 벌떡 일어났어요? 비트코인이 장중에 48,000달러로 자, 실화니? 야, 이거 실화야? 레알? 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냥 5.8% 추가 오르면서 47,291달러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계속 바뀌겠죠. 구리 가격도 1%가 올라가면서 8,158.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WTI는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서 0.78% 올라서 58달러가 넘는 브렌트유는 이제 조금 쉬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브라질 보베스파는 별로 못 올랐습니다. 0.19%. 그리고 주식 시장은 어제 너무 세게 달렸기 때문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물론 한국은 안 올랐지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오늘은 0.44% 떨어졌고 나스닥바이오도 0.62% 떨어졌습니다. 어제 대우권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신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소폭 올라가면서 사상 최초로 지수 14,000을 돌파하며 14,007로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귀염이 아니고 기염이라고요. 네. 다우는 0.03% 떨어져서 31,375, S&P 500은 0.1% 올라서 3,911입니다. 러셀 2000은 0.4% 올라서 2,291로 마감됐고, 유럽은 조금 혼전인데 독일 떨어졌고 유로스탁 50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0.1%대 강세 보여줬는데 독일 전년도 2020년도 수출이 전년 동기비 약 9% 정도 떨어지는 양상 보여준 것이 시장을 잡아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별일 없다라고 표현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오늘 국채 상황들을 보면 정말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은 왔고, 그런데 이게 진짜 되게 편안한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금리가 또 튀면 또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할까요? 금리가 튀면. 네, 이 부분이 오늘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리가 튀면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면 어떻게 돼?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지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른 다음부터 이제 속도가 좀 죽었어요. 10년만 오히려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뭐 아주 원활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달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1200달러가 넘는 국채를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있었는데 3년물 입찰이 58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인데 2.39배 응찰률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하고 오래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응찰률 얼마였나요? 2.4배 정도 되었어요. 2.39면 뭐 그런 대로 뭐 괜찮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10일 날 뭐가 있냐면 10년물 410억 달러, 11일에는 30년물 27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 만약에 응찰률이 2.4배 이상으로 좀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응찰률이 좋게 나오면서 잘 소화가 됐다, 잘 팔렸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현재 금리, 현재 좀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로 올랐고 작년 대비로 많이 올랐고 10월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많이 오른 금리를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여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만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한다면 이 정도 금리에도 소화가 되면 금리가 급하게 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러 약세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다고 해도 금리만 쉽게 안 오르면 연준에서 급하게 행동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YCC 같은 얘기가 나온 거죠. 장기 금리를 일드 커브 컨트롤 뭐 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곡선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찍어 눌러야 되겠다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를 못 오르게 찍어 누르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YCC예요. YCC 얘기에 대한 게. 근데 금리가 안 오르면 뭐 그렇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금리만 안 오르면, 시중 금리만 급하게 안 오르면 뭐 인플레이션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고, 사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터덜터덜 거리는데, 엔진 터덜터덜 거리는데 브레이크 밟아갖고 시동 빡 끌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멈춰지게? 그럴 필요 없죠.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좀 빠르게 달리는 거, 최소한 자동차 전용 구간처럼 빠르게 달리게 해놓고 브레이크 밟는 거지, 터덜터덜한 거 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을 일 없죠. 어제 제가 이 자동차 비유를 해서 그런지 제 차의 배터리가 나가는 사태가 요즘 뭐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오르고,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 전혀 추천도 아니고요. 저 없어요. 전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네, 전혀 아니에요. 네,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 몇 번만 더 맞으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아리로 가서 네, 이제 농담이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 정도인데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고 별일 없다. 채권 시장도 지금 별일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별일 없으니까 설날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월달 진짜 급하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랐고 전 세계에서 아마 상승률도 적지 않은데 거기에 따른 지금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미래 거를 상당히 많이 땡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가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야 여기서 다시 한번 붐업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올해 실적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죠. 반도체 같은 경우 쇼트지니까 전체 숫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의 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나면서 수출 기업들이 계속 좋은 양상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별일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설날 보내시면 좋겠고, 그냥 그 중시하고 떠나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추석에 매일 여러분 미국 시장 마감을 간단하게 아침마다 해드릴 거예요. 약간 들쭉날쭉하겠지. 알람 설정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날은 좀 늦게 할 거고, 일찍 잠이 깨는 날은 일찍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들이 몇 개 나갑니다. 네, 우리 권수장의 브릿지가 안유아 교수님과의 대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권홍훈 기자님의 돈과 역사의 재미난 이야기들 또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홍익기 선생님의 드디어 시작했어요. 뭐? 홍익기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진짜 재미난 코너, 한국 무역사. 이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설 방학 기간 동안에 나갈 겁니다. 그 6.25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쉬는 기간에 공부하실 분들은 역시 투자의 기초, 애널리스트들의 강의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들어도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기초는 어떤 거? 증시각도기 에듀캐스트.com에 설정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이걸 통해서 투자의 기초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를 여러 번 드린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강의는 아니지만 요걸 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을 키워가시면 돼요.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너지가 나오면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빨간 넥타이도 아니고 파란 넥타이도 아니고 황금색 넥타이로 왔습니다. 자, 이래도 안 오를 거야? 자, 한국 시장 이래도 안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오를 건데, 아니, 안 오를 것 같아. 네,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그 뉴스 하나. 미국의 온라인 데이터맨 맵치가 국내 AI 기업 하이퍼 커넥트를 17억 3천 달러에 3천억 달러 17억 3천 17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일 없다고 말씀드렸던 건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막 떨어져요. 그냥 별일 없어요. 미국에 지금 별일 없다는 거고, 하이힐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그다음 미국 투자은행들이 아크 ETF에 연동하는 구조화 상품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뉴스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많아, 관심이 많아져. 안 좋은 뉴스예요. 우리는 항상 관심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게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 이 과정들을 이건 물론 뭐 저의 투자 방법이긴 하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데 들어가서 얘네들이 라이징 스타가 되는 이 어떤 매니저 느낌의 이 주식 매니저, 이 주식을 매니징 해가지고 막 키워서,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만 원래 클놈들이었으니까 하는 그 과정들이 참 재밌죠. 이게 투자의 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람들은 재미없어 보이고 별로 관심이 없지만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막 올라가는 이 과정, 이때 투자의 쾌감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게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가면 엄청 고생스러운 거지, 왜 안 가 하면서 그러다가 가끔씩 내 시각이 잘못됐나? 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시각이 그렇지만 틀리지 않다면 인내를 해야죠. 최근에 한국 시장은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기업이라면, 그리고 내가 비싸게 사지 않았다면 그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은 투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 해피 크리스마스. 아니 해피 설날. 안녕.